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패배의 수렁에 빠져드는 분위기입니다. 비례 연합정당 창당과 관련해서도 정의당과 민생당이 불참 의사를 공식화한 데다 당 일각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내분으로 비화할 공산이 큽니다. 민주당이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례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지만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 출신 의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감추지 못하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양상입니다. 8일과 9일 열린 비공식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서른, 김혜형,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비례정당 창당은 명분도 없고 소탐되실 가능성이 크다면서 강력히 반대해 격론이 벌어졌는데요. 10일 의총에서도 박용진, 조홍천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비례의석 몇 석 더 얻으려다 중도층이 돌아설 경우 박빙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수도권 대도시 지역구 선거에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영남권의 대표 주자인 대구 김부겸, 부산 김영춘, 경남 김두관 의원 등도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총선을 치르지 않는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반대론에 가세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이 심판하는 경기에서 꼼수라고 비판하다가 좀 상황이 불리해졌다고 같은 꼼수로 대응할 경우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도부 눈치가 보여서 말을 삼가고 있지만 실제 대다수 수도권 영남권 의원이나 후보들은 비례정당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이 걸린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과 후보들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현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지역구에 나선 후보들 입장에서 비례대표 몇 석 더 얻고 말고는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아생연후 살타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먼저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지 비례 후보 당선은 사실은 안중에 없습니다. 만약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역풍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악재가 겹친 민주당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정당을 밀어붙인 이해찬, 이낙연 쌍두마차가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지면서 리더십에 깊은 상처를 입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 선대위원장이 문재인이 파견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비례연합 창당 참여를 무리하게 결정한 것은 그만큼 총선 전망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총선 기획을 총괄하고 있는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어제 TBS 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지역 비례 포함해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은 137석인 반면 미래통합당은 최대 147석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총선에 패배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은 물론이고 국회 일당을 뺏겨서 국회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등 전국 운영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총선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가 본캐가 될 경우 청와대와 권력 실세들이 타깃이 될 것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크고,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부정사건과 관련해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근영 위원장의 예측대로라면 통합당의 원내 일당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등 범보수 세력이 연합할 경우 원내 과반 의석을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문재인과 민주당은 야당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식물 정권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래한국당에 대해 정치를 희화화하는 가짜정당, 위장정당이라고 비난했던 이해찬 대표가 절대 일당을 뺏기면 안 된다면서 비례연합정당 창당 찬성적으로 돌아섰겠습니까? 의총에서도 의석을 도둑맞게 생긴 엄중한 상황이라고 찬성 당론으로 바람을 잡았습니다.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직후 모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래한국당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유성 비례정당은 만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런데 2달 만에 비난은 순간이고 책임, 그러니까 이익은 4년이라고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현재대로라면 민주당 7석, 미래한국당 27석으로 비례의석에서 20석 차이가 나서 설사 지역구에서 10석을 더 얻는다 해도 10석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이 말 바꾸기, 내로남불, 후한무치 등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비례유성 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궁색한 입장입니다. 나중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신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일에 80여만 명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당원 투표는 요식 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도부가 독단으로 결정을 했다는 비난과 책임을 피하면서 당원들의 총이라는 점을 들어서 비례정당 창당에 반발하는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 위한 공식적인 수순에 들어가면서 창당 작업이 가속화될 것이지만 과연 순탄하게 창당이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비례연합정당의 모양새를 갖추려면 정의당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미 심상정 대표는 연합정당이든 무슨 정당이든 결과는 꼼수 정당이며 국민 배신 행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전국위원회까지 열어서 불참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물밑에서 진행 중인 지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버티기 내지 몽리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정의당도 이번에는 국민 앞에 당의 명예를 걸고 참여 불가를 공언한 마당에 쉽게 태도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호남통합신당인 민생당도 구 민평당 대한신당은 참여 쪽이 우세하지만 바른미래당 즉 김정화 공동대표는 정치개혁의 대의와 원칙을 저버린 위성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 이렇게 강조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4+1 체제를 이뤘던 정의당과 민생당이 빠진
비례연합정당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팥소 없는 찐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래당, 청년당, 국민개혁연합, 시민을 위하여 등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른바 듣보잡 정당들과 친문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비례정당을 만들어 본들 사이비 연합정당이 아니겠습니까? 함세용, 문성근, 헌환상, 이부영 등 뻔한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당 운운한다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고 우롱하는 저사에 불과합니다. 면목 없는 일이지만 비례의석을 미래한국당에게 몰아줄 수 없어서 비례민주당, 친문 비례당을 만들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창당이 본격화되면 민주당과 참여정파 간 지분과 비례 후보 순위 조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벌써부터 물밑에서 치열한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정의당과 민생당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막바지에 참여 쪽으로 선회할 경우 상황은 더 꼬여서 촉박한 시일 안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또한 기존 녹색당이나 미래당 외에도 창당을 서두르고 있는 정치개혁연합, 우이중 최백운 교수가 주도하는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 등 이른바 친문 정당들 간의 관계 설정, 조정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자칫 4+1 체제가 깨지면서 친문 좌파 세력들이 갈갈이 찢어져서 각자 도생의 내전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진퇴양난의 궁지에 몰린 것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의 결과입니다. 4+1 체제라는 꼼수, 편법, 반칙을 동원해서 일방적으로 누더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사필 규정의 결과입니다. 문재인 보호법, 게시타법으로 불리는 공수처법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친여 군소 야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군소 야당에게 비례의석을 나눠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괴물선거법을 만든 것입니다. 공수처법과 선거개혁이라고 포장한 변칙선거법을 엿바꿔 먹은 셈이지요. 삼권위에 군림하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범여 세력을 묶어서 장기 집권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욕심만 앞섰을 뿐 오만한 권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과 야권 대통합,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합당 지지 메시지 등 전국의 변화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자 꾀를 낸다는 것이 자기 꾀에 넘어가는 자승자박의 죽을 꾀를 낸 셈입니다.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민주당의 자중질환과 보수 진영의 분열을 보수, 자유우파가 신경 쓸 까닭은 없지요. 독선 독주를 일삼아온 오만한 정권을 심판할 금상첨화의 호재입니다. 그러나 조금 상황이 유리해졌다고 자만이나 방심은 금물입니다. 선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긴장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으면 언제든지 뒤집기를 당합니다. 지역 비례 모두 혁신공천을 통한 인적 쇄신에 이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정당으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총선 승리의 마침표를 확실히 찍어야 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